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볼 자료는요. 바로 SK텔레콤 해킹 사건, 그중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 민관합동조사단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 자료들을 보면서요. 정확히 어떤 정보가 얼마나 나갔는지, 그리고 그게 여러분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걸 좀 명확하게 알아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예요. 근데 시작부터 좀 놀라운 게 유출된 가입자 식별 정보, IMSI라고 하죠? 이게 거의 2,700만 건에 달한다네요? 와, 이건 뭐 거의 모든 이용자에게 해당된다 이렇게 봐야 할 규모인데요? 자, 이 사건의 세부 내용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2차 발표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된 내용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그 조사단 발표 내용을 보면요. SK텔레콤 가입자, 그리고 SKT망을 쓰는 알뜰폰 가입자분들 있잖아요. 이번들의 IMSI, 그러니까 국제 모바일 가입자 식별 번호가 약 2,696만 건, 거의 2,700만 건이죠. 이게 유출된 걸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이 IMSI라는 게 유심마다 있는 고유 식별 정보인데, 이렇게나 많은 식별 정보가 나간 거죠. 근데 이게 그냥 한 번 딱 공격받고 끝난 게 아니라는 점이 사실 더 걱정되는데요. 이게 어떻게 진행된 건가요? 맞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이번 해킹은 보니까 2022년 한 6월쯤, 그때 처음 악성 코드가 설치되고 나서 거의 3년 동안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된 걸로 파악됐어요. 사실 1차 조사 발표 때는 감염 서버 5배, 악성 코드 4종 이랬는데 이번 2차 조사에서는 감염 서버가 23대, 악성 코드는 무려 25종으로 확 늘었죠. 아, 23대에 25종이요? 네, 이건 뭐 해커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시스템 안에 머물면서 활동했다는 뜻이고요. 또 그만큼 초기 탐지나 대응이 좀 어려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IMSI 말고도 다른 좀 민감한 정보들 이것도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하던데요. 특히 그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 IMEI 유출 여부가 좀 논란이잖아요. 네, 그게 또 중요한 지점인데요. 조사단이 감염된 서버 일부를 보니까 거기서 약 29만 건 정도의 IMEI 정보가 임시로 저장되어 있었던 걸 확인했어요. 뭐 이름이나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같은 다른 개인 정보랑 같이요. 근데 1차 조사 때는 IMEI 유출은 없었다 이렇게 발표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IMEI 정보가 저장됐던 서버 2대가 악성 코드에 감염된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오, 그럼 IMEI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유출됐다고 봐야 하나요? 아, 여기서 핵심은 그겁니다. 확인 불가. 확인 불가요? 네. 그러니까 그 서버들에 2022년 6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이 기간에 로그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IMEI 정보가 진짜 외부로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이걸 명확히 알 수가 없다. 이게 조사단의 결론입니다. 결국 유출 없음에서 유출 여부 확인 불가로 말이 바뀐 셈인데 뭐 사실상 로그 기록 관리가 좀 부실했다. 이런 또 다른 문제가 드러난 거죠. 아, 만약에요. 진짜 만약에 IMSI랑 IMEI 정보가 같이 유출됐다면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건가요? 그냥 개인정보 유출이랑은 좀 차원이 다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IMSI랑 IMEI 정보가 다 해커 손에 들어갔다. 그러면요. 이론적으로는 유심 복제나 심스와핑 공격에 악용될 가능성이 확 커져요. 심스와핑이요? 그게 뭐죠? 네, 심스와핑은 공격자가 뭐 통신사 직원을 속이거나 내부 시스템을 뚫어서 여러분의 전화번호를 다른 유심에다가 등록해버리는 수법이에요. 이게 성공하면 여러분 번호로 오는 전화나 문자를 공격자가 가로챌 수 있게 되고요. 특히 금융거래나 뭐 소셜미디어 로그인할 때 필요한 2단계 인증 문자 있잖아요. 아, 인증 문자. 네, 그걸 탈취해서 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거나 계정을 뺏어갈 수도 있는 거죠. 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데요, 진짜. 그럼 SK텔레콤 쪽에서는 어떻게 대응한다고 하나요? SK텔레콤은 일단 뭐 유심 보호 서비스 같은 걸 강화하고 또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FDS라고 하죠.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나 서비스 이용 시도를 잡아내는 시스템인데 이걸 통해서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IMA 유출 가능성이 아직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좀 더 근본적으로 아예 전체 유심을 교체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고요. 워낙 사안이 좀 크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기업 문제를 넘어서
국가 안보 차원의 문제로 번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 그 로그 기록이 없다는 불확실성 속에서 추가 피해를 막고 또 정확히 얼마나 유출됐는지 파악하는 게 정말 시급한 과제가 된 상황이네요. 자, 오늘 살펴본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SK텔레콤에서 약 3년 동안 해킹이 계속됐고 그 결과 거의 모든 가입자의 IMSI, 즉 가입자 식별키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IMI,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를 포함한 다른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제기됐는데 결정적으로 일부 기관의 로그 기록이 없어서 실제 유출됐는지는 아직 확인 불가 상태라는 거죠. 네, 이번 사건은 정말 대규모 사용자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업의 보안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한번 정보가 유출되면 그 파장이 얼마나 연쇄적으로 커질 수 있는지 이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그렇게 오랫동안 탐지되지 못하고 해킹이 진행됐다는 점은요, 기업들이 이 보안 모니터링이나 위협 탐지 시스템에 정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신경 써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이 통신 서비스와 얼마나 깊게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번 사건은 우리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 보호를 어느 정도까지 맡겨야 하고 또 우리 스스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생각을 하게 만드나요?